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나만 뭐 스트레스 받아, 나만 짜증나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정말 짜증나, 화나, 엄마,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인데요. 선생님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 어린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어서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에이, 선생님, 이거는 좀 너무 과하네요. 뭐, 저기, 뽁뽁이 입에 끼고 있고. 아, 얘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. 이렇게 해맑은 애가요. 너무 귀엽죠? 네. 아무 생각이 없으신데요, 이분은 지금 제가 딱 봤을 때. 안녕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런데요. 제가 이제 이 스트레스, 특히 아이의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요. 네.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우리는요, 아이가 조금 뭐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인다,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아주 열심히 애를 키우는 부모들은요, 정말 열심히 얘기해요. 얘가 네. 왜 그럴까? 뭐 이래서 그러는 걸까? 뭐 열심히 얘기를 하고 나름 해법도 찾고 그러는데요. 중요한 거는 이 정작 당사자인 아이의 목소리가 싹 빠져 있어요. 아이한테 안 물어봐요. 너가 왜 그러니라고 안 물어보고 네네. 본인들이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해석하고 그렇죠. 우리가 그냥 그러거든요. 알아서 생각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의 마음, 아이의 생각, 아이의 목소리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판넬을 왜 준비해 왔냐면요. 네. 이렇게 해맑어요.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 두 손, 두 발로 이게 4개죠. 네. 다리가 4개인 셈인데 이걸로 딱 걸으면 기거나 그러면 아주 안정적이죠. 그렇죠. 근데 이 2발로 걸으라고 한단 말이에요. 네, 그렇죠. 그럼 사실은 아이는요, 굉장히 두려워요. 넘어질 것 같거든요. 물론 두렵다고 해서 걷는 걸 연습 안 할 수 없죠. 인간의 그렇죠. 정상적인 성장이고 발달이란 말이에요. 네. 이것이 아무리 아이한테 두려움과 또 스트레스가 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너 스트레스 되니까 하지 마라.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. 이 아이가 이 순간에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.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요. 해맑고. 그래서 그렇죠. 막 걸으면 신나하고. 근데 아이는 사실은 이 손을 떼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. 그럴 수 있죠. 무섭죠. 그래서 정말 이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가 걷는 과정을 부모가 편안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끼리 신난 거예요. 막 소리 들려. 와! 이렇게 소리 지르면 더 무서워. 소심한 아이들은 놀래가지고 이걸 더 못 떼요.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아이가 신경계 발달에 문제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. 전혀 네. 성장에 문제가 없는데 걷는 걸 16개월에 걸었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엄마는 어디 육아책을 보니까 15개월 이후에 걷는 아이들은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그럼 딱 꽂혀요. 딱 꽂혀가지고 발달에 이제 문제가 있네, 여기저기 이렇게 병원에 되는 이제 거죠. 다니고 뭐 온갖 검사 다 하고 막 찍고 MRI 들어가면 통해서 막 딱딱딱 소리 나거든요. 그럼 애는 막 기절초풍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발달의 긴 축으로 아이를 이해해 보면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. 단 16개월에 걸었어요.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무지하게 겁이 많은 아이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거를 못 놓은 거예요. 그리고 그렇죠. 이것을 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부모가 조금 도와줬어야 되는데 본인들 신난 거야. 그냥 무조건 막 이러면 걸어라. 빨리 걸어 막 이러니까 아이는 이런 거 자체를 편안하게 못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. 네. 그리고 누구나 다 돌무렵에 아이가 컸습니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거다 보니까 이런 거조차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못하는 거죠. 거죠. 예. 이유식. 아유, 참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요. 그래서 네. 저도 이제 점심을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데요. 아이들은요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엄마 젖꼭지가 입에 딱 들어왔어요. 아유,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입이 그냥 꽉 차고 그냥 젖꼭지가 말랑말랑하니 네. 이게 좋단 말이에요. 조금만 빨면 쭉쭉 마시는 게 들어와요. 거기다 요즘은 이제 우유를 먹여도 우유들이 잘 맛이 잘 되어 있고 그렇죠. 예. 또 젖꼭지도 엄마 유두와 아주 비슷하게 잘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요거를 탁 빼더니 어느 날부터 딱딱한 숟가락이 들어온단 숟가락에다가,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물컹물컹한 액체가 쓱 넘어가던 데서 뭘 자꾸 까끌까끌한 거 씹으라고 해요. 그러니 아이들은 우리 어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맛있다 이게 아니라 아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어른들은 야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? 그렇죠. 라든가 너 이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왜냐면 되게 이유식은 엄마들이 막 직접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엄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너는 이걸 안 먹니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이
이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한 모든 이 젖꼭지, 우유, 젖으로부터 딱딱한 음식 내지는 한 번도 맛을 보지 않은 새로운 맛, 질감을 입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자체가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. 아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. 네. 야,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단계별로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오늘은 애호박이고 내일은 무슨 뭐 들어가고 네. 이제 고기를 먹어볼까?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데. 네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정말 다른 마찬가지입니다. 생각을 낯가림도요. 하는군요. 낯가림 심한 애들이 있어요. 네. 지용이가 좀 그렇더라고요. 선생님 얼다 아시잖아요. 얼굴 이렇게 얼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네. 얘네들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이런 아이들이 조금 약간 조심스럽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낯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확인이 안 되니까 아이가 조금 경계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러면 적당하게 이런 면들이 잘 다루어지고 발달이 되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나 따라가면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원래 안 되죠. 그게 본능입니다. 근데 그게 조금 심한 애들이 있어요. 조금 강한 애들. 네.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변의 반응이 아이한테 큰 스트레스가 돼요. 그렇죠. 아, 얘는 왜 네. 인사를 안 네, 해요? 인사 안 해, 뭐 이러고. 야, 너 인사 안 배웠냐?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하고. 넌 엄마랑 성격이 네. 좀 다르구나. 막 네, 이런 얘기 할 때 네. 되게 정말 힘든 거죠. 그럼 이제 엄마들이 과잉 반응하게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과잉 반응이 지나치면 뭐 오지 마세요. 뭐 얘는 뭐 이러니까 옆에 오지 마세요. 뭐 이런 엄마들도 있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. 아니면